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충암고 교장 선생님 이경석 선생님이신데요. 본인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저는 작년 10월 공모교장으로 충암고에 부임해 왔고요. 이제 부임해 오기 전에는 이제 충암에 대해서 잘 몰랐었죠. 이제 제가 듣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충암학교가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도전적인 삶을 즐기는 편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충암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목포에 내려가 계실 때는 가족하고 떨어져 네, 지내셨던 네, 저희 아버님이 거기 계셔서 또 아버님과 함께 자주 뵐 수 있겠다 싶어서 내려갔었죠. 그럼 이제 충암고 교장 선생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 그러면 개월로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7, 8개월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충암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개선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건물이랄지 시설,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네. 이것이 굉장히 큰 교육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충암하면 좋은 뉴스보다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필요한 학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충암에 오시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전적인 어떤 교직 생활을 생각해서 오신 건지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마라톤 하고 또 이제 울트라 마라톤도 하고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는 그 즐거움, 기쁨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쉽게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강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왔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문태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역임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시인이시기도 하고 마라토너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교사로서 재직은 몇 년 하신 거예요? 89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89년부터 활동을 하셨던 거고. 좀 자세한 선생님 소개를 좀 한 번 더 해주신다면. 네, 제가 교직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첫 교직은 인천에 있는 대건고등학교에서 3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해외 공부할 생각으로 이제 사직을 했었는데 가지 못하게 돼서 서울에 있는 성심여고에서 17년을 이제 영어 교사로 있게 됐습니다. 성심여고에서 근무할 때도 저 학교 내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외부 강의를 많이 하게 됐어요. 서울시 교육청 신임교사 연수 각 교육청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안에 머물기보다는 학교 밖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를 키우고 단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서 저를 교장으로 초빙했을 때에도 응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포에 갔을 때도 그 쉽지 않은 학교였었거든요. 1년 동안 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굉장히 조직이 해이해지는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가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선생님들과 화합하고 함께 해서 또 안정적 조직을 또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89년부터 교직 생활을 하셨으면 지금 횟수로 30년째죠. 30년. 네. 와. 그러면 30년 동안 이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갖고 계신 어떤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한 2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원들을 보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연구원들 입에서 한결같이 하나의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종단적 연구였는데요. 다른 학자가 조사했어요.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200명 중에서 175명의 아이들이 사회의 지도자 계층에 다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거기에는 어느 한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200명 중에서 175명이 사회적 지도자 계층에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선생님 때문이었다고 다 얘기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제가 해준 것은 오로지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 맺음의 활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활동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그 관계는 바로 사랑에 기반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바로 사랑과 신뢰의 바탕을 둔 올바른 관계 맺음의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그 사립학교, 특히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학, 여기에 대한 사회적 통제, 법적 통제,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예. 저도 사립학교만 5번째 학교예요. 인천, 서울, 목포, 또 서울 이렇게. 근데 제가 충암에 안 와봤으면 우리나라 사학법인 중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겠나? 이렇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사회에. 이거는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학법을 개정해서나 아니면 어떤 서울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서나 이제 이렇게 이런 사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상처받거나 이게 홀대받거나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배정받아서 온 아이들고 다 세금 똑같이 내는데 이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죠. 예,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충암에 와서 보시니까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좀 그래서 암담한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 같은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와서 보니까 이런 건 좀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충암을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좋으시다. 선생님들의 사랑이 크시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가 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충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야구부도 요즘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네. 충암 하면 또 야구와 바둑을 바둑, 뺄 네. 수가 없죠. 예. 네. 야구는 이제 작년에 이제 2강에 한 번 들고 또 4강에 한 번 들고 해서 전국대회에서 2번 상위권 입상을 했습니다. 네. 네. 야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협력과 소통과 배려와 또 준법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요. 그래서 스포츠인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바둑
그 활동 뭐 이런 거는 있나요? 네네. 바둑으로 유명은 한데 네. 현재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제 그 바둑이라는 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바둑부가 활성화되고 또 바둑이 교육 활동으로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바둑부가 있긴 하지만 또 소수 아이들이 이 즐기는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전문적 분야로 나아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보다는 이제 최소한의 학교 생활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연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뭐 충암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이게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충암고도 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교육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좀 준비되고 있는지 네.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런 변화를 도모하기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충암에 대해서 뭐 충성도랄지 그 다음에 애정이랄지 이런 것이 이제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암에 와서 충격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적 기반이 너무 허약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그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기반이 허약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학교 시설 부분에 특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갖춰야 할 기본 시설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심리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체능 활동, 예체능 교육과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미술실이 없거든요. 우리 충암은. 미술실이 없나요? 네, 미술실이 없어요. 그 음악실도 한 70년대 수준의 음악실이에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숨 쉴 수 있는, 즉 심리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얘기하기 힘들지요. 이렇게 물리적 기반 시설이 허약하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갖춰 나가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뭐 미술실, 음악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만 충암하면 일단 건물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 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좀 어떻게 개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는지.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충암에 와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겨울에 추위가 극심하면서 모든 수도 파이프들이 다 동파되었고 여기저기 수도관이 이제 파열돼서 물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학교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시설에서 아이들 지니게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과 이제 긴밀한 협력을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시설 신축이 아주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학교는? 개축을 하게 됩니다. 네. 어디를 개축하게 되나요? 학교 전 교사를 전부 다 개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학교 전 교사라고 뭐 초중고를 다 아니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건물 중학교 고등학교 그 건물을 중심으로 개축. 네. 그 개축을 한다는 건 뭐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하는 이제 이것을 다시 허물고 그 자리에다 다시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네네. 그러면은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죠. 예. 리모델링 하기 위한 돈이 앞으로 한 150억 정도 든다면 개축을 하면 그것에 한 2배 남짓 들거든요. 근데 350억쯤 드는데 이 개축 이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소모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있어서는 후에 얼마 후에 다시 지할 텐데 세금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밀검사 안전진단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여기 안전등급 D등급도 받아서 네, 네. 위험한 곳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네. 이제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D등급을 받았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구조안전보강공사를 통해서 2015년도에 C등급으로 등급을 올려놨을 뿐이죠. 사실 응급조치죠. 응급조치만 예. 그러니까 누가 보나 이 교육 시설이 이 교육 환경이 아니다고 그냥 느낄 수 있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개축을 하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이들이 어디 다른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순차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말에 그 교육청에서 이게 급식실 신축을 네. 했잖아요. 네네. 그 설계 도면에 의하면 이제 급식실을 신축하게 되고 네. 신축하면서 그 위에다가 교실을 짓게 되면 이 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옮기고 급식실로 가요. 예, 여기는 부수고 다시 짓고 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사하게 되는 거죠. 몇 년간 고생이 많겠네요. 그러지요. 예. 이 몇 달에 끝날 수 있는 문제도. 네. 그러면 그게 좀 완료될 때까지 막힘없이 진행된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그것은 이제 예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적어도 한 4, 5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원하는 바고요. 네.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재정 지원은 너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네. 그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가 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 자체가 이제 법인에 있어서 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100%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법인에서 어떤 노력을 이제 교육청에서는 70%는 국민의 세금, 30%는 법인에서 대응 투자를 하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네. 지금 우리 학교의 법인 상황이 네. 30%의 대응 투자를 할 여건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모금 활동을 막 해서 네. 이제 대응 투자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금 활동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죠, 뭐 있습니다. 네. 또 충암은 지역에서 학교가 좀 건물이 낡고 했지만 지역에서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예요. 네. 한 10년부터 해서 같이 이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보자 고 활동한 게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 지역하고 마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뭐 계획 같은 거는 네.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지? 네. 학교는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니라 더 이상. 네. 그래서 마을과 다른 유관 기관과 다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응암 3동에 있는 네. 뭐 꿈나무 마을인가? 네. 거기와 응암 삼동 아마 마을계획단 뭐 이런 예, 분들이죠. 예, 예. 네. 거기와 MOU를 맺어서 네, 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재능 기부도 할 수도 있고 노력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소득계층 아이들 가르칠 수도 있고 벽화 사업도 할 수 있고 예, 다양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도 좀 더 지역하고 더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런 뭐 모금 활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같이 풀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예. 지금 법인이 너무 힘이 좀 네. 약한 상태여서 네. 예.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개축 소위원회 법인 산하에 네, 개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개축소위원회요. 예, 그와 별도로 충암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충암 발전위원회에서는 동문과 지역 인사들과 그다음에 학교 교원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모금 활동 같은 것, 그 홍보 활동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필요한 게 동문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일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학교 경영의 또 협력자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네, 또 네. 동문이죠. 네. 근데 이게 4만여 명의 동문이 있는데, 근데 실제 지금 동문들은 활동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학교와 동문과의 관계 개선, 네. 또 확대, 이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문회가 구성은 되어 있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역할을 하시는 건 없으신 건가요? 동문회에서? 동문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학교 이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개칙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발전위원회도 구성할 텐데 함께 들어와서 하자라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동문회에서 장학금 수여를 위해서 2천만 원 장학금 수여를 하기 위해서 2주 전에 오셔서 수여식도 했습니다. 예. 예.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그 충암하면 아직까지는 막 자랑 이런 것보다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해서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사기가 떨어진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사기 진작도 좀 네.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자부심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네. 활동이나 예. 네. 그런 거는 학교가 네. 정직하지 않으면 네. 학교가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죠. 네. 신뢰를 잃으면 힘을 잃죠. 네. 협력자들이 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충암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되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신뢰 회복 프로젝트. 충암의 신뢰 회복 프로젝트. 네. 충암이 다른 협력자들께 신뢰를 잃었다.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충암이 힘을 얻고 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복판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신뢰를 잃는데 주도적 역할을 그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신뢰를 잃는데 협조하거나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에서는 법인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구성원들이 예, 받는 구성원들이 거죠. 다 받는 거죠. 네. 그걸로 인한 상실감, 참담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치유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것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 또 개인적인 자존감, 이거 연결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자존감인데 자존감이 없으면 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지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자존감과 자긍감을 키우는 그러한 책무가 교장인 제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신뢰 회복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 지역과 함께 연계할 프로그램들도 네. 고민을 하시고, 네. 또 충암발전위원회 네.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충암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네. 좀 시작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임시이사가 파견된 게 작년 8월 7일입니다. 작년 8월 예, 7일 2017년 8월 7일. 8월 7일이었고 네. 그러면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은 건데 네. 현재 뭐 법인의 임시이사 체제 이후에 좀 바뀌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임시이사가 파견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죠. 네. 예, 관리자들을 인사하는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죠. 네. 예,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시이사가 제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좀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 대한 경영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임시이사는 임용권자 임명해서 그 학교 관리자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거죠. 그럼 이 교장들은 자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제 경영하는 거겠죠. 네. 그런 점에서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교장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다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임시이사 체계니까 학부모님들이 갖는 약간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막연한 희망이 더 커서
그 희망이 큰 나머지 거기에 붕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커요. 아직까지 네. 거기에 붕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2015년도에 그 우리 학교에 있었던 급식 막말 사건이랄지 네. 급식 비리 그것에 대한 해결인데 그로 인해서 학교가 아까 이제 실리를 잃었다고 생각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급식이 문제가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에 급식에 문제가 있다. 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이사 체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급식 시설을 개선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급식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품질을 영양 식당 급식의 질을 이제 제고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급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미치지 못해서 약간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급식 비리 뭐 사건 이후로 급식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요? 급식이 어떤가요? 글쎄 그것이 뭐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여전히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선생님 같이 급식 드시나요, 점심을? 그렇죠. 매일 드세요? 네네. 네. 드실만 하세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근무했던 학교의 급식과는 좀 다르죠. 급식의 질이 아주 좀 다르죠. 그리고 다른 출장 가서 이렇게 식사할 때 거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급식 여건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급식 시설에 비해서 식수 인원이 좀 많다고 하거든요. 학생 수가 많고 또 구조적으로 또 교실 배식을 하기 때문에 배식원들을 고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급식 단가가 좀 충분치 않고 그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낮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게 가격하고 돈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가 되는군요. 지금 충암에 아이들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1093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교직원 수는 몇 분? 82분입니다. 82명입니다. 82명 있으시고 엄청 큰 학교네요. 네. 충암이. 그 아이들이 그러면은 지금 생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교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급식실이 좀 열악한 상황이고 그 외에 좀 뭐 더 문제가 되거나 좀 필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나요? 글쎄 시설과 그다음에 시설과 안전의 문제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하드웨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거. 그 또 하나는 학교에 대한 외부에서의 그 의심, 의혹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하실 일이 되게 많게 보여서 또 기대도 되고 지역에서 같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같이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우리 충암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라고 선생님의 평소 교육 철학이 담긴 어떤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모토라 그러나요?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도덕적 청렴성을 의미하고요. 떳떳하다는 것은 도덕적 청렴성을 의미하고요. 당당하다는 것은 자기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또 아이들도 떳떳하고 당당하면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 어깨 펴고 또 고개 들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차츰차츰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선생님 뭐 한 30년 교직 생활 하셨으면 제자도 엄청 많으시겠어요. 그러죠.
30년이면 지금 그래도 30년 동안에 사표를 4번 썼어요. 아, 네. 평탄. 공부하러 가시려고. 그리고 뭐 학교를 그만두고 또 뭐 그렇게 해서 4번이나 사표를 썼죠. 아, 네. 그래도 평생 어떤 교직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네. 네. 교직 생활에 맞으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맞기도 하실 일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